어느 양심 있는 중국인이 인터넷에 글을 올립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자신이 쓴 글이 널리 퍼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다 보니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많았고 중국에 가게 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가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쯤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은 과거와 비교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성장하고 개인이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니까 다른 선진국 국민들은 제 이야기에 웃음이 나오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전보다는 발전한 것은 맞으니까 너무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당연히 아직은 한국과 일본처럼 정상적인 나라가 되기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지만 그래도 과거 20에서 30년 전과 비교하면 천지개벽할 만한 발전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옆나라 한국이 급격한 성장을 하느라 성장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만큼 시민의식도 그만큼 중요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민의식도 따라와죠. 2000년대 한국만 해도 제도적으로나 시민의식적으로나 문제가 많다는 점이 중국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갔죠. 그만큼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중국은 그런 한국보다 더 빠른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지만 지금의 성장폭으로도 충분히 시민의식이 도태되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격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중국의 질 낮은 시민의식과 사람들의 무질서함 그리고 곳곳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특히 중국에 살거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중국 리스크를 감당하며 투자금을 그대로 날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아직까지 질 낮은 식품들이 사방천지에서 조리되고 있고 질서가 없는 것은 당연하며 이기주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혹시라도 외국인이 중국에 잠시라도 거주해본 경험이 있다면 미국을 눌러버리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서 콧방귀 뀌는 일이 다반사죠. 그만큼 아직까지 부족한 곳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곳이기만 하면 다행이겠죠. 중국인들도 중국에 살면서 조심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외국인분들이 중국에 방문해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중국에 다녀오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를 하고 배탈이 나거나 길거리에 중국인들과 시비 되는 것쯤에서 끝나고 돌아가셨다면 운이 좋으신 분이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중국은 아이들을 대놓고 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합니다. 요즘에는 외국인 방문객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수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열차나 버스, 지하철을 탈 때 혼잡한 시간에는 자녀들을 데리고 탑승하지 마세요. 혼잡한 상황에 캐리어를 끌고 가는 외국인들이 타겟이 됩니다. 보통 착하고 친절해 보이는 노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짐이 많아 불편하죠 라며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아이를 제가 잠시 안고 있을 테니 짐을 먼저 올리세요라는 식으로 아이를 받아듭니다. 외국인들은 중국에 오면서 절대로 남에게 짐을 맡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짐을 들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노인은 재빨리 뒤돌아 도망칩니다. 어찌나 빠른지 잠깐 사이에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죠. 더욱 가관인 것은 옆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멀뚱멀뚱 보고 있죠. 그리고 현장에는 다른 조직원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를 도왔다가는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죠.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하던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 조직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움받을 것을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괜히 나서서 도와주었다가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아이들이 매년 수만 명에 다다르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수법은 중국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잘 통하는 수법이었지만 지금은 모두들 이 수법을 알기 때문에 더 발전한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고 새로운 방법은 더 대담하고 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이를 혼자 데리고 있는 여성이 타겟이 됩니다. 엄마와 자녀가 둘이 있는 사람을 물색한 뒤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시누이 역할을 하는 5명이 기본 세팅입니다. 혼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왜 양육권 소송에서 졌으면서 멋대로 아이를 데려가나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도록 큰 소리를 칩니다. 아주 대범한 행동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정당하게 찾으러 온 가족인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서 아이를 뺏어가죠. 보통 아이가 울고 보채고 난리를 쳐도 엄마를 더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성과 그리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도록 연기를 하니 당연히 아이가 겁먹어서 우는 것처럼 보이게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엄마가 아무리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미리 준비된 멘트는 어찌나 철저하고도 사정도 딱해 보이는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들의 연기에 안 속고는 못 베깁니다. 그것을 구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 엄마는 양육권도 없으면서 아이를 데리고 몰래 도망치다 걸린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죠. 심지어 자기들이 먼저 공안에 신고를 합니다. 아이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 신고를 하는데 아이를 빼앗긴 엄마에게 공안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죠. 이런 일이 여기서는 하루에 수백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모가 다른 외국인이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배우까지 섭외된 상태죠. 외모가 비슷한 아시아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중국에 놀러와서 배앓이를 하고 길거리 호객꾼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그런 경험만 하고 이곳을 떠난다면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나요? 정말 이런 질 나쁜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인생이 망가져버리니까요. 중국에 사는 양심 있는 사람이 외국인들에게 하는 당부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이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삭제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 이런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히 단속하고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검거가 되었다 하면 빠른 시일 내 사형 선고와 집행까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피해자는 생기고 난 뒤겠죠. 강한 사법 처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소문이 나면 국가이지에도 좋지 않으니 소문이 나봐야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겠죠. 아직도 이런 양심 있는 중국인들의 글과 영상은 실시간으로 검열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이 중국에 1억 명이 있다고 쳐도 그것을 검열하는 사람도 1억 명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운이 좋게 이 글이 삭제되기 전에 글을 캡처해 놓았습니다. 소식을 전하면서도 충격적인 이야기에 무섭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